해외여행 이제 본물 터졌죠? 해외여행의 파트너입니다. 센스톡 통역기인데요. 쌍방향 통역기로 16개국 언어로 됩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쇼핑, 비즈니스 할 때도 외국인과 아주 전혀 불편 없고요. 목에 이렇게 거는 건데요. 아주 이쁘고 휴대폰보다 작고 간단합니다. 조작법도 간단하고요. 1644-1329 전화하시고요. 애국기업입니다. 집에서는 또 학습기가 된다는데요. 영어, 중어, 일본어는 강의가 됩니다. 84권의 교재가 들어있습니다. 센스톡으로 16개국 통역하고 집에서는 학습기로 이봉규 TV 특별 할인 대매출입니다. 1644-1329 전화하시고요. 애국기업이에요. 애국기업. 아, 기가 막힙니다. 장만하세요. 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간첩공화국 이제 슬슬 드러나는데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일망타진 꼭대기가 누구겠습니까?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 물론 70년간 북한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 없이 적화 통일하는 제일 최선의 방법이 여기 조직을 다 흔들어 놓고 간첩들이 흔들어 놓고 민심 흉흉하게 만들고 뭐 폭동 비슷하게 일어난 다음에 뒤집어 엎고 각종 정보 빼내고 그런 거를 70년 전서부터 김일성 때부터 쭉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들어서는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던 게 지금 드러납니다. 대통령서부터 비서실장 임종석 동무, 서훈이 국정원장 안보실장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박지원이 무슨 간첩 밑에 무슨 뭐 제주 창원 뭐 이런 거 이건 조물애기들이죠. 대가리들이 간첩이었는데 이게 다 드러나는 이제 민노총이 또 핵심이 드러나고 있죠. 민노총 핵심 간부들 북한 공작원과 동남아에서 접촉한 게 드러났는데 거기서 지령을 받았다는 건데요. 지하 조직을 설립하라 이런 북한의 지령을 받고 시도를 했다는 건데요. 이 민노총이 제주 창원 그 간첩단 사건과는 별개로 민노총의 완전히 핵심 간부들이 간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선 이게 압수수색 하니까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올 걸로 보는데 이러면서 제주 요번에 압수수색한 데가 의미가 있는 게 민노총 본부죠. 그 다음에 전국 보건의료산업조합 사무실, 그 다음에 제주도 세월호 제주기업관 평화쉼터. 그러니까 세월호하고도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간첩들 지령. 우리가 다 의심했잖아요. 그게 하나씩 다 나오는 거예요. 이태원도 이제 연결될 겁니다. 5.18은 연결 안 됐는지 모르네. 그것까지도 이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조직적으로 민노총을 털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이렇게 뭐 보도 보니까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에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죠. 북한 문화교류국, 여기가 이제 공작원 양성하는데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첩보를 다 미리서부터 잡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걸 누른 거죠. 그리고 밑에 3개 쳐져 있거든. 우리 공작원이죠. 우리 국정원 공작원들 여기서 다 잡았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억누르고 있다가 그 잡았던 첩보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간첩들 뭐 그동안에 없어 당신들 뭐 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데요. 왜 가만히 있어?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박지원 원장님이 뭐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제 이래서 이제 다 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뭐 대단합니다. 뭐 어느 정도냐면요. 신종 기법으로들 막 통신을 하고 그러는데 사이버 드포그라는 거네요. 민노총 간부들이 사이버 드포그로 북한 공작원과 이제 컨택을 한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몰랐네. 대단하다 이놈들. 그러니까 외국 이메일 계정으로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거예요. 아이디 같이 북한 여기 이제 간첩들하고 그 외국 아이디 비밀번호 넣고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양쪽이 그냥 뭐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받고 그러는 거 주고받고 하는 건데 이거를 사이버 드포그 수법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몇 년간 교신해 온 곳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교묘하게요. 숫자로 이걸 문자를 예를 들어서 이태원을 점령하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걸 숫자로 이렇게 표시한답니다. 그 숫자를 다시 이제 텍스트 파일로 바꾸는 이런 커버 파일로 위장하는 거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암호화 방식이라는데 이런 암호화 방식을 거쳐서 북한이 지령을 내리면 이런 상황을 여기서 행동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사이버 드포그 수법 그 다음에 스테가노그래피 이것들이 완전 이게 민노총입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하는 게 무슨 이상하게 주한미군 철수 윤석열 정부 탄핵 뭐 미제는 물러가라. 아니 이게 노동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에요. 아, 그리고 때만 되면 나타나. 무슨 세월호 때만 되면 이태원 때만 되면 나타나. 이상하다 했던데 간첩이네 드디어. 우린 주사파인 줄만 알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칭송하는 주사파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간첩이었다는 거 아니야. 대놓고 간첩. 국정원이요.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수사하려고 이제 여러 명이 이제 했었대요. 그랬더니 위에서 이제 문정부 때 윗선에서 막았다는 게 또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저께 또 드러난 건데요. 민노총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하면서 이제 수사 결과가 쓰나미처럼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도 입을 여는 게 윗선의 보류. 그래서 국정원에서 포착한 간첩 혐의들을 다 뭉갰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 남북 대화가 오가고 남북 협력해야 되고 김정은 위원장님 모셔야 되는데요. 무슨 놈의 간첩이야? 그런 거 하지 마. 이래서 잡았는데요. 그냥 뭉개고 있던 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했던 거 문재인 팀에서 평화 모드로 가고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실행하려고 그랬던 거 그런 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간첩 잡지 말라 그러고 서해 공무원 월북 초자가 그리고 야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그냥 빨리 보내. 그리고 빨리 나만 갖다 바치자. 이렇게 착착 진행되려다가 9.4일생으로 대한민국이 건져진 거예요. 야, 무시무시하다. 7% 차이. 그런데 그 위엔 누구냐? 문재인이죠. 문재인이 간첩 수사 덮었다. 이게 MLB 파괴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채널A에서 방송한 거를 캡처하면 올려준 겁니다. 보시죠. 윗선 지시. 윗선 문재인이죠. 2018년에 덮었는데요. 간첩들을 국정원에서 북공작원 접촉 정황을 2016년부터 파악하고 있었는데 윗선 지시를 덮었다는 거예요. 국정원 윗선소 수사 확대에 난색 표했다. 그리고 그 다음 캡처하면 보니까 윗선에서 남북관계에 악영향 준다. 지금 할 필요 있냐? 조금 미루자고 했다. 그 다음 캡처하면이 당시 서훈 국정원장 대북 특사로 북한 방문. 국정원장을 특사로 북한을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이제 문재인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대통령께서 이런 분계선까지 나와 맞이해 준 데 대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랬더니 문재인이 여기까지 온 것은 위원장님 아주 큰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이지랄들 하는 사이에 다른 간첩 사건도 같은 이유로 보류됐다. 이게 채널A에서 이제 보도한 걸 캡처하면 쭉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위 대가리는 문재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나온 게 민노총 간부가요 총책이라는 정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간첩 조직에 민노총 간부가 총책입니다. 반정부 투쟁 배후에 북한 지령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야, 무시무시하다. 여기 지도를 보여줬죠. 문화일보에서 지도를 보여줬는데 북한 연계 지하조직 관련 수사 대상이 민노총 서울 관련 압수수색했죠. 전주의 전북 민중행동. 야, 여기 대표가 2013년부터 5년간 이메일로 북한과 정보 제공했다는 거예요. 참 미치겠다. 창원 민중 전위의 부대가 경남 진보연합 관계자 등이 북한 지령받아 16년에 조직됐다는 거고요. 제주도 요즘 유명한 히읗. 예, 여기 진보정당 간부가 정당 간부입니다. 북한 지령받아서 2017년 결성했다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행동한 게 이제 민노총 총책으로 밑에서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반대 정치 집회에서 윤석열 퇴진 외치고 한동훈 퇴진 외치고 북한 내에서 다른 시민단체 침투 가능성도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데요.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조사할 수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참에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지금 드러난 거 말고도 시민단체 조사하고 있다는데 저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언론 간첩이 있습니다. 100% 있어요. 언론. 이상한 놈들이 있습니다. 좌파 신문 방송들 있죠. 한겨레, 경향, MBC, YTN 이런데 교통방송 이런데 간첩 없을까요? 만약에 없으면 김정은, 김정일이가 바보천치지. 아니 시민단체, 정당 이런 데는 간첩 꽂고 민노총까지 간첩 심어놨는데 언론에 간첩을 안 심어? 에이 그런 거 하수지.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언론 당연히 간첩이 있어. 당연히. 아니 다른 데 다 있는데 언론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교수 없다고요? 전교조 없다고요? 에이 다 간첩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활동하는 데는 간첩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드러난 게 이거예요. 드러난 게. 북한 지령 받은 게 드러난 게 이거고 아직 안 드러난 거. 이거 우리가 범인을 잡을 때 범인이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누가 이익을 보느냐 거기서부터 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한 관계가 누가 있느냐 이걸
그걸부터 뒤져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입장에서 간첩을 심으려면 이익이 있어야 될까? 대한민국 적화하려면. 그러면은 어느 단체가 자기한테 이익되겠어요? 민노총 당연히. 왜냐하면 조직력이 있고 일단 100만 한국노총 100만 명, 민노총 1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조직력이 있고 자금이 그리고 투쟁력이 있고 무조건 간첩이라는 게 들었죠. 정당, 진보정당, 보수정당에 심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정당 당연히 나왔잖아요. 지금 진보정당. 그 다음 생각해보세요. 김정은, 김정일이, 김일성이 입장에서 어딜 심겠어요? 언론사 당연히 심지.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 언론 환경을. 그 다음에 여론조사기관 안 심겠어요? 여론조사 유리하게. 누구 유리하게? 좌파들 유리하게 여론조사. 그 다음에 좀 자기들이 국힘당 좀 망가뜨려야 되겠는데 야 준석이 저만한 이준석 여론조사기관 간첩 안 심겠어요? 안 심으면 그거 바보지. 자기들 목적에 유리한 데 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론조사기관, 언론사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안 심겠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은 몇십만 명이 성도인데 그리고 종교단체는요 충성스럽습니다. 이 목사의 말 한마디 충성스러워요. 그러면 목사를 간첩을 심으면 북한에 유리하고 적화 통일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반체제에 유리한 설교를 하게 하면 그거 얼마나 유리해요? 안 심겠어요? 그래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북한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국의 그리스도 연맹 그 비슷한 조직이 있답니다. 거기하고 연결돼서 지령이 되는 걸 누가 첩보를 해줬어요. 이봉규 TV에 나와서 음성 변조해서 해줬잖아요. 지난번에. 안 심겠어요? 종교 지도자? 당연히 심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느 조직에 간첩 심겠습니까? 그냥 편의점 장사하는 사람한테 시켰어요? 라면집한테 거기 이득이 별로 없잖아요. 이득이 있는데 어디가 이득이 있겠냐? 당연히 민노총, 당연히 진보정당, 좌파정당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사, 당연히 여론조사기관, 당연히 군 안 심겠어요? 당연히 정치인. 그럼 바보지. 그러면 왜 간첩을 내려보내? 이득도 안 되는데. 이득이 있는데 간첩이 있는 거야. 이득이 있는데 범인이 있다. 그리고 접선한 공작원은 충북 동지회인 리광진이라고 밝혀졌는데 리광진. 북한 문화교류 소속인데 여권 이름은 김동진인데 실제는 리광진이랍니다. 여기서 이제 창원 제주 접촉해서 그과는 다른 인물인데 지하 조직 구축을 막 했다는 겁니다. 민노총 등등 리광진이 쫙 다 잡아나간 거예요. 이게 그 전서부터 수사 들어가서 다 잡았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다 뭉갰던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수사, 대장동 수사도 문재인 정부 때 뭉개가지고 그때부터 수사 들어갔는데 검찰이 뭉갰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흉은 어딥니까? 제일 범인은 어딥니까? 문재인이에요. 이재명 수사 뭉갠 것도 문재인 정부 때고 간첩들 못 잡은 것도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가 평화모드 무슨 구걸쇼 하느라고 그렇게만 의심했잖아요. 평화모드 구걸쇼로. 그렇게 간접적인 방치가 뭉갤까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난파된 걸까요? 그거는 조사해봐요. 성모 스님이 주장한 대로 윤월 스님 진상규명 의문사, 윤월 스님이 왜 죽었나? 문재인의 출생의 비밀 밝히다가 죽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 출생의 비밀은 아시죠? 문재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난파된대요. 문재인이 어렸을 때 같이 난파됐다. 그리고 김일성은 1974년부터 사법고시, 행정고시에 간첩을 심으라. 그 명령한 게 나왔어요. 1974년. 제가 뽕편에서도 얘기했죠. 그 문서. 김일성의 교시 문서. 그러면 문재인은 1980년인가 사법시험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일성이 그 교시 나온 다음에 김일성이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0명 중에 10명 사법고시 수험생 10명을 포섭해서 1명만 합격해도 성공한 사법시험 합격하면 대한민국을 주무를 수 있다. 검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10명 중에 1명만 사법시험 합격하면 된다. 문재인 심었겠어요? 안 심었겠어요? 합리적인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생의 비밀이 그렇고 해상자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곳곳이 다 간첩. 곳곳이 간첩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나라 돈을 세금으로 다 지원해. 민노총뿐만 아니라 쭉쭉쭉쭉쭉 다 그냥 숙주를 다 키워놓은 거예요. 누가? 문재인 정권에서 완벽하게 이거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힘을 줘야 돼요. 자신 있게 싸우도록 완전히 숙주 독버섯들 이 기회에 걷어내게. 여기서 국민들이 어물어물하면요 이 힘이 빠져요. 완전히 전폭적인 지지를 줘서 싹 도려내라. 민노총 아니라 할아버지들 싹 이참 도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요 넘어가요. 선관위 간첩 없겠어요? 부정선거 안 했겠어요? 열심히들 하시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부탁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살라고 하면 죽습니다. 죽라고 하면 살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후벼 파주십시오. 국민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응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아 진짜.